예, 이번 시간에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기업에게는 퇴직금 추계액의 100%까지 충당부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론은 법인세법에서는 이 부분이 설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무조정은 회사 계상액, 충당금 설정액이 되겠죠. 설정액과 한도액은 무조건 제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로가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설정했다라고 하면 한도 초과액은 전액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가 되고요. 한도 미달은 있을 수가 없죠. 없지만 어쨌든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소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금과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퇴직금 지급 시에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합니다. 충당금과 상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보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현실적인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고 충당금 상계한 경우 어떻게 되냐. 비현실적, 퇴직 안 했는데 퇴직자한테 퇴직금 주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서 처리합니다. 입금 산입 유보 처리하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를 과감하게 줄여버렸죠. 그래서 송금 산입 유보 처리를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충당금하고 상계부터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송금 불산입된 충당금과 상계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과 과다 상계된 금액 유보 처리가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업회계상의 충당금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세법상의 충당금 금액은 얼마냐? 5,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송금 부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송금 부인된 금액은 5,000원 송금 부인이 되어 있겠죠. 근데 실제 퇴직금 지급은 6,000원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법상의 금액이 5,000원이고 나머지 금액 1,000원이 더 지급이 되겠죠. 근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처리했겠죠? 기업회계상에 10,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충당금 6,000원 충당금 6,000원, 예금 6,000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충당금 5,000원, 예금 6,000원이고요. 나머지 1,000원은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게 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 1,000원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인 금액에서 추인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개념이 조금 복잡한데 요 3번의 개념은 송금 불산입된 충당금 잔액과 상계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산식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특수관계 법인 간의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자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을 자회사로 이렇게 발령을 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부분, 즉 퇴직금을 우리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고 자회사로 신규 입사로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속연수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미통산하고 그냥 정리 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좀 손해가 있겠죠.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많아지는 구조인데 우리 회사에서 이미 퇴직 처리해버리고 다음 회사로 가서 퇴직금 정리하면 불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누구한테 줄 거냐는 겁니다. 누가 줄 거냐? 우리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거냐? 그러니까 새로 자회사로 가서 업무하다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누가 부담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액을 전액 인계하게 되면 안분 계산 없이 전입법인에서 처리하시면 돼요. 현실적인 퇴직은 아니었지만 퇴직금 처리는 안 했지만 회사 상호 간에 우리 회사와 자회사 간에 홍길동에 대한 퇴직금 지금까지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서 1,0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자회사로 이렇게 넘겨주면 자회사에서 1,000만 원 받아갖고 자기네들이 다 근속연수 통산해서 마지막에 지급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전입법인한테 퇴직급여를 인계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인계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좋습니다. 안 줬을 때에는 자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나온 퇴직금이 2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본사에서 발생한 퇴직금, 자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 비율로 안분해서 서로서로 비용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 법인 간의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임원 퇴직급여 송금 산입 범위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앞에 인건비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 해당액하고 세법상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처리한다. 자, 세법상 한도는 정관 및 위임 규정에 따른 주총 결의에서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규정 금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1억 5천이었는데 세법상 한도 금액 주총 결의에 의해서 규정된 금액이 1억 원이고요. 세법상 규정 금액이 7천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법상은 기업과 니은 중에 큰 금액이 아니라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갑니다. 그죠? 그냥 1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차액 금액 5천만 원 송금 불산입 상여 처리해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1억 원이고 5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의한 한도 초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송금 인정된 금액 중에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퇴직금,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보면 1억 원이었죠. 1억 원이었고요. 3년 급여 총 평균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 하고 근속연수의 3배수, 그 이후에 관련되는 부분은 근속연수의 2배수입니다. 이건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천만 원 퇴직금으로 법인세법에서 인정된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7천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이 한도 초과가 나옵니다. 그죠? 3천만 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원천징수 대상 소득 구분이 되겠습니다. 소득 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한도 초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인세법 입장에서 보면 한도 초과는 대부분 다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도 초과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의 의미가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 구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3천만 원, 나머지 7천만 원은 퇴직소득으로 볼게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세제 혜택이나 또는 그러니까 4대 보험이나 이런 쪽하고 다 연결을 시켜보면 퇴직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이렇게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것조차도 한도 초과액이다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A 플러스 B라고 해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인세법에 의한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되 비용조차도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송금 산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서류상으로 마련하는 재원이고요. 퇴직연금은 실질적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외부에 적립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회사에서 마련을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할 재원 마련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배당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측면은 있겠지만 실질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쪽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앞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쪽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어쨌든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DC형, 기여형 퇴직연금이 있고 DB형, 급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납입한 금액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퇴직연금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한도가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 한도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자, 퇴직연금에 납부한 거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임원 퇴직금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임원 퇴직연금도 납부한 금액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납부를 하든 적게 납부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납부한 연도에는 전액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리를 하느냐? 실제 퇴직할 때 납부한 연금 총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차액 부분을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납부한 금액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액 송금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 퇴직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B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DB형 퇴직연금은 이 부분은 회계 처리는 자산 처리되도록 되어 있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만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인정을 해주느냐 하면 자, 추계 기준하고 예치금 기준. 예치금 기준은 실제 납입 금액입니다. 납입액. 실제 납입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추계액은 납입 가능한 금액. 가능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걸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DC형은 기여형은 이런 과정 없이 전액 다 인정을 받았고요. 전액 다 인정을 받았고 DB형은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출국 만기 보험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런 보험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외국인 출국 만기 보험도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하고 똑같이 보고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출국 만기 보험도 동일하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자, 부담금을 납부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조정하는 경우에는 송금 산입 100원 유보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에 한도 계산을 해서, 그죠? 한도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송금 산입 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하는 건 알겠는데 자, 실질적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는데 퇴직금 150인데 연금으로 80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 150, 운용자산 80, 현금 7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정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80 유보,
퇴직연금 운용자산 80 유보, 요 입금산입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그죠? 입금산입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담금을 납부했을 때 송금 산입해줬죠. 송금 산입해준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실제 퇴직할 때는 입금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될까요? 우린 충당금을 설정을 전혀 안 했다라고 하면 여기 충당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되겠죠.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150이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납입했을 때 비용 인정해 줬는데 회계 처리하면 또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이중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납입했을 때 비용 인정받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퇴직할 때는 입금 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금 산입 세무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납입할 때 부담금 납입할 때는 세무조정을 놓치는 경향이 없는데 이 지급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니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세법상에는 분개가 없고요. 조정분개는 운용자산 500, 퇴직급여 500에서 그러니까 입금산입 500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충당금하고 상계했을 때고요. 이건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고 바로 처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납부했을 때 송금 처리해 줬기 때문에 이걸 찾아갈 때는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만 나온다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이 동시에 나옵니다. 충당금하고 상계했을 때는 그나마 당해 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DB형으로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세무조정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서식을 잠깐 보면 나중에 이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기본적으로 맨 하단 부분에 기말퇴직연금 예치금 잔액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번에 수령해약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수령해약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20번과 16번 금액, 요 금액이 바로 입금산입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입금산입과 만약에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면 송금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송금산입은 충당금하고 상계했을 때, 충당금과 상계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충당금하고 상계 안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입금산입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보실 때 20번하고 16번에 여기에 금액이 있느냐 보시고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12번. 이 부분은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납부했을 때 전액 송금 인정되고요. 퇴직했을 때 세무조정 없습니다. 회계 처리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DC형으로 그러니까 퇴직연금 가입하면 관리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내국법인이 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사용인에게 급여형으로 지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급여형은 아예 송금 인정 못 받습니다. 기여형은 퇴직금 이미 다 줬는데 또 퇴직금 또 하는 거죠. 이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송금 산입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국세청 예규는 아니다. 그 부분은 선납 개념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상관없이 납입했을 때 전액 송금 산입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되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 279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사례입니다. 자, 우리 법인 조정의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순서는 1번에 있는 총급여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하시는 방법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있는 급여 총액을 반영하고요. 그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제외되는 급여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번에 보시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총급여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임원 상여금 5천만 원 포함되어 있고 상여금은 회사 내부 지급 규정이 없다. 제가 인건비 설명드릴 때 송금 불산입 처리를 했었죠. 그죠? 임원에 대해서 5천만 원 이미 송금 불산입했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제외되는 금액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도 퇴사자는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제외하고 급여에 대해서 4억 7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과 관련해서는 우리 추계액은 어떻게 되어 있죠? 2번 자료에서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7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에 이제 분홍색 박스 2번에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인사급여 쪽에 있는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 정보를 통해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식으로 서식입니다. 요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충당금 1억 원이죠. 제가 여기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되는 정보를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회계관리 쪽에 있는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충당금 관련되는 잔액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되는 잔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급여 충당금 해서 잔액이 1억 3천이고요. 관련되는 부분 클릭해 보시면 1억 원에서 단기 지급한 거 7천만 원 지급했고 1억 원 설정했다 하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관련되는 내용을 통해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기초충당금 1억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중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얼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가보면 있습니다. 5,500만 원인데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전년도 서식을 보시게 되면 전년도 서식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5,500만 원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이렇게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500만 원 기록했고요. 자,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얼마냐? 원래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인데 단기 퇴직급여 지급액 중에 5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 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천만 원에서 500만 원 뺀 6,500만 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고요. 회사 계상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4번, 5번, 6번, 7번, 8번 관련되는 내용들을 등록하고 나면 9번에 차감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나오죠. 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은 송금 산입 대상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액 중에 기중 부인에게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된 금액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차감 금액이 2천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278페이지에 맨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부분이 있죠. 퇴직금을 지급하고 송금 불산입된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되는 경우 이때 상계될 때 9번 서식 9번 잔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하시면 됩니다. 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1억 원 나왔고요. 기왕 부인액 중 추인액이라고 있죠. 정기 퇴직급여 충당금 환입금액 2천만 원 유보 감소로 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살펴볼 부분이 우리 교재의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는 관련해서 보시면,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도 기본적으로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퇴직금 추계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에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1,500만 원이었고요. 기중 수령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급액이라는 의미죠. 500만 원이고요. 단기에 납입해서 기말에 1억 1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납입 부분에 대해서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기중 수령 해약액 관련되는 부분은 16번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500만 원 지우면 16번 금액도 500이 지워지고요. 해약액 500이 들어가면 500만 원 다시 나타납니다. 그죠? 그 부분이 있으니까 20번과 16번에 500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 금액은 입금 산입하고 또 충당금하고 상계됐으면 송금 산입돼야 되는 세무조정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는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및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입니다. 이것도 유보잔액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보시게 되면 전년도 을표 기말 잔액을 보시게 되면 퇴직연금 송금 산입금액 1,500만 원이 있죠. 1,500만 원이 송금 산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제가 반영을 했고요. 충당금 부인 누계이라고 하는 이 15번 난은 결산조정으로 처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송금 산입된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조정인데, 그러니까 퇴직금 추계액 1억 7천이고, 퇴직급여 충당금 장부상 가액은 얼마였죠? 장부상 가액은 1억 3천이었죠. 279페이지에 보시면 1억 3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얼마였습니까? 원래 5,500만 원이 있었고요. 5,500만 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송금 추인됐었고 500만 원이 또 송금 처리됐던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1억 3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조정금액은 1억 원으로 해서 당해연도 신고조정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눌러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 1억 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하시면 됩니다. 송금 산입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조정 등록을 눌렀는데 불구하고 20번에 있는 기중 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 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회계 처리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세무조정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는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관련되는 부분 내용 확인해서 퇴직금 지급했네요. 11월 2일 날 관련되는 분계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상계가 돼 있습니다. 500만 원이, 그죠? 이렇게 상계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입금 산입 유보 처리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 산입 유보 처리 세무조정을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동시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가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당금하고 상계한 500만 원 관련되는 세무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등 지급과 관련되는 500만 원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시에
회계 처리에 따른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1번, 2번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